과제 3으로 가겠습니다. 과제 3은 수성 페인트 지정색 도장 했는데요. 이 과제 3은 글씨를 만들어서 도안을 해서 그 글씨를 지정된 색을 조색해서 칠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들 말하는 레터링을 연습하는 겁니다. 기능사 시험 중에 하나가 글씨를 레터링하고 그것을 다시 조색해서 색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도 작업 후 마무리 후 지정한 문자 도안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울산, 광주, 충남, 강원인데 이 6개 중에서 아침에 감독관 선생님께서 오늘은 2번 하세요, 2번 인천 하세요, 아니면 뭐 4번 광주 하세요 라고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감독관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동그라미를 칠해서 한 다음에 인천이면 인천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쓰는데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문자 도안을 도면의 건축 참고해서 도면의 크기에 맞게 작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까지 읽어본 설명하겠습니다. 문자는 지급된 모는 트레이싱지를 등을 사용하여서 범위란 것은 135의 100 안의 외곽으로 최대한 크게 문자 도안의 모형으로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실은 이거 정확하게 의하면 안상수채라고 하는 비슷한 건데요. 안상수채를 하기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응가 몰라도 그냥 비슷한 문자를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 도안의 모양으로. 자, 다시 도면을 보면서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여기 건축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을 참조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건축인데 여기 보시면 135의 100 사이즈죠. 이 사이즈 안에 이쪽으로는 50, 요 위로는 50을 띄운 이 박스 안에 글씨를 채워 넣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135의 100입니다. 요 사이즈가요. 요 사이즈가. 그래서 요 사이즈 된 것이 50 위로 50, 옆으로 50 사이즈에서 요 안에서 글씨를 채워 넣어라 합니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 50을 띄우라고 했고 50을 띄우라고 했고 135, 100 이렇게 이야기를 딱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놓고 이제 작품을 낸 다음에 나는 이제 끝냈다 그랬는데 감독관 선생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고개를 까우뚱 하시면서 수험자분 어서 오세요 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뭔가가 틀렸다는 소리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가장 많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글씨 문자 도안을 연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 글씨를 잘 쓰면 좋겠지만 퍼펙트하게 그대로 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외곽으로 최대한 크게 문자 도안을 작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씨를 좀 작아도 되지만 또 커도 되지만 문제는 요 135의 100 사이즈의 박스에다가 정확하게 넣어라. 근다고 해서 박스를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뭘 주냐? 모눈 트레이싱지를 줄 겁니다. 모눈 트레이싱지에다가 일단 한번 썼다가 다시 옮겨서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방면에 구체적이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4로 가겠습니다. 과제 4는 에나멜 페인트 흑색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에나멜을 칠하는 겁니다. 요 도형은 에나멜을 칠하는 건데 딱 한 색밖에 없습니다. 흑색입니다. 다른 색은 없습니다. 아까 수성, 그 다음에 유성, 이 유성 중에서 럭카하고 글씨 도안은
조색을 하지만 요 도형은 오직 하나입니다. 흑색입니다. 흑색과 꽃이 나는데요. 트레이싱지 보조제를 사용을 불가합니다. 따라서 뭘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판에다가 요 판에다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요 판에다가 직접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도 작업 후 마찬가지입니다. 상도 작업 후 아래의 지정된 형태의 수험자 도면 6-5 쪽의 치수를 참고하여 치수가 중요합니다. 치수를 참고하여 도장해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박스가 나옵니다. 요 박스가 보이시는데 여기 박스가 하나, 둘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박스 역습대까지 거리가 55입니다. 아까 글씨는 50이라고 했습니다. 도안의 물자들은. 그런데 요 도형은 55입니다. 55. 55라는 것은 아까 치면 50인데 왜 55예요? 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 그래 너 엿먹어 봐라 이겁니다. 똑같이 50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5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얼마냐? 요 밑에는 40입니다. 40, 55를 떨어뜨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가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죠. 점점 여기는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20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지는 상관없고요. 여기서 글자 도안까지 글자 도안부터 이 모형까지는 얼마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그림을 글씨를 도형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또 요거를 다시 분할해서 요것은 이렇게 원래는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된 거죠. 다 여기는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너 한번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시험이니까 너 소위 말해서 너 한번 해봐라 이거죠. 너무 쉽게 내면 안 되니까 약간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요 치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치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됐느냐?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200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1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200, 여기가 150이라는 소리죠. 150이라는 다 똑같은 소리죠.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도형을 만드는 거죠. 실은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냐, 어떤 도형을 많이 실수를 하냐, 사형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까지는 55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5. 그래서 다 55니까요. 55, 여기도 55, 여기도 55, 55. 여기도 당연히 55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얘는 사형은 얘가 있다고,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20이 되는데요. 여기는 75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형할 때가 가장 좀 많은 수험자들이 틀린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 5 수성 합성 에멀진 페인트 그라데이션 수성 도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라데이션 도장이죠. 그라데이션 도장. 그라데이션한 것은 말 그대로 색을 분할해서 점점 가는 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시면 이 그라데이션 이쪽을 말합니다. 백색에서부터 시작해서 흑색요. 흑색에서 또는 백색 요 사진을 갑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정말 도장 기능사로서의 기능을 갖출 때 색을 분별 딱 6등분의 1 다시 말하면 n분의 1을 나눠서 색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능이 당신이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쪼개서 얘를 해서 정확하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개, 다섯 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도색을 하는 거죠. 단 과제 1의 중도 작업 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는 어떤 겁니까? 과제 1의 중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수성, 에멀전, 이런 바인드를 보른다는 거죠. 바인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인더를 보른 다음에 그 다음 요 작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 과제 5가지 과제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5가지 과제에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하느냐? 뭐 1번은 뭐 하는 건데요. 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시오. 중간에 하면 안 되고요. 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험 중에는 안 되고 미리 나는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미리 말씀하시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뭐 감독관 선생님 하실 거고요. 3번 작업 또 써놨죠. 작업 공정이 보이도록 작업을 하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요구에 맞게 공정별로 그래서 공정을 벗어나면 그 공정에 딱 맞게끔만 하면 되죠. 지급된 재료 중 3가지 이상에서 이미 배합해서 색을 배합해서 작업해 놓을 겁니다. 조색 견본을 아침에 나눠드릴 겁니다. 감독관 선생님 이대로 하세요 라고 견본을 나눠드릴 겁니다. 3가지 견본을 나눕니다. 수성 바탕면을 하는 거 과제 1, 과제 2 락카 부분, 과제 3 문자 도안 조색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조색을 해서 감독 선생님이 견본을 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 할 겁니다. 그것은 5번 모든 작업은 재작업 잘못된 부분을 복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 하다가 똥 떨어졌다. 잘못 칠했다. 그러면 다시 복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가 좀 떨어졌다. 얼른 물티슈로 싹 닦았다. 네, 이것은 복원 작업입니다.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지급된 재료에 타인의 도료 공구를 도료 및 공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옆에 뭐 드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도 그냥 묵인한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더 강화돼 가지고 아마 필요한 공구는 다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그 공구 기성 제품은 상관없습니다. 기성 제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문제 다 했는데 거기에 딱 맞게끔 아예 치수를 맞추어서 하는 이런 공구라든 지그를 만들어 갖고 한 것은 안 됩니다. 이전에는 막 이렇게 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에 살짝 잘라 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지그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순서를 지키며 도장 공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요거 뭐 도료는 손실 없도록 지급 재료 개인 필요량만 사용했는데 뭐 넉넉하게 하십시오. 이게 뭐 양이 있지만 2번 다시 하기보다는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도장 후 부족하네요. 다시 또 도장을 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다시 도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재만들게 되면 이것은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조금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정한 도장 이것은 뭐 채점 하는 거고요.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퍼티 작업은 바닥면이 보일 정도 두께로 작업하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13번은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마스킹 테이프라고 있죠. 종이 테이프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 뭐 현장 다 아시겠지만 마스킹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다는 소리죠. 여기만 퍼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른 데 할 수 없는데 단 머신 트레이싱지 고정 작업에는 용이를 한다는 소리죠. 트레이싱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고정시키는 것은 허용하겠다. 다른 데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문자 도안 및 도형에는 보조선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라든지 글씨 쓸 때 연필 하잖아요. 그 보조선은 보이지 않도록 하더라 이 말이죠. 작품, 모농 트레이싱지, 연마지 등을 장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죠. 이게 필요하다는 소리죠. 이 세 가지 낼 때 세 가지를 내야 한다는 소리죠. 나머지는 뭐 놔두시고요. 중간에 오작입니다. 실격됐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고 갈랍니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 연습하고 갈랍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험자 판단해서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뭐 이제 가세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감독관은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셔야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나는 실격 됐다 하더라도 뭐 이미 실격했지만 번호표를 등에 표시된 선생님들께서 등에 있는 번호표를 이제 수고해 갈 겁니다. 감독관 선생님이.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본인이 그냥 연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격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격이라고 하면 더 이상 시험을 볼 의미가 없거나 또 이제 뒤에 그 선생님들이 감독관 선생님들이 뒤에 번호표를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번호표를 띄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이 유의사항은 이것은 조금 조심해 주세요. 조금 조심해 줘서 이 방면에 조금 섭섭하지만 그러나 이 방면에 좀 조심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격은 애누리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채점 대상에서 아예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다른 영역 엄청 잘했지만 요 영역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채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기권 의사를 표시한 거 자기 시험 안 보겠다 그러면 더 이상 채점 안 합니다. 그냥 기권 이렇게 하니까요. 그건 상관없고요. 두 번째,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하거나 다른 예를 들어 선생님 저 뭐 안 가져왔어요. 빌려주세요. 옆에 사람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심지어는 가장 많이 빌린 거에 뭐죠? 헤어드라이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헤어드라이 좀 빌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조금 이게 빌려주기도 하고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빌린 것이 힘듭니다. 아예 안 해줄 겁니다. 이 시간에서는. 그래서 그런거나 타인 조색한 것을 같이 가다가 샥샥샥 잘 몰라? 그러면 내가 샥샥샥 해줄게. 야야야야 이거 써. 이렇게 하다가 걸릴 경우 준 사람도 실격, 받은 사람도 실격, 두 사람 다 실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색이 힘들면 그냥 앞에 사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보시고 보면 다 됩니다. 그냥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좀 너무 힘들다 조색이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요구한 도장 횟수 미만입니다. 보통 상도는 2회를 칠합니다. 한 번 하고 더 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한 번 아니면 또 한 번이 아니라 2번 해야 되는데 또 3번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렇다는 소리죠. 도장 작업 경계면 기준으로 5mm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도장했는데 페인트 칠했는데 이것이 요 선에서 이만큼인데 요 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더 보시면 예, 요 부분은 유색 락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칠하다가 여기를 유성을 레카를 칠하다가 어디를 다루냐면 요 밑에 수성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칠해 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mm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게 5mm가 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실격. 집에 가세요. 어쩔까요? 감독선생님 안타까운 눈초리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5mm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으로부터 5mm 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5mm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퍼티 작업에 테이프들을 사용하는 퍼티, 아까 말씀드린 퍼티라는 것은 요 부분만 퍼티가 흘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여기도 이렇게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다 이렇게 해보면 엄청 편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감독선생님이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집에 가세요. 단 과제 3의 모눈종이 이렇게 문자 도형을 할 때 요것을 할 때 얘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종이 테이프로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살짝 고정시키도록 하는 거죠. 고정시킬 때는 거기까지는 그것만은 허용하겠다는 거죠. 다른 것은 절대 안 된다. 다른 거 퍼티 작업 위에 다른 테이프 작업하게 되면 당신은 실격이다 이 말입니다. 5번 작업 중 잘못된 부분의 복원 작업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칠하다 보면 이게 튀기도 이렇게 막 튀기도 합니다. 이렇게 튀기도 하고 가끔 쏟기도 하고 순간 나도 모르게 싹 칠해볼 때 이렇게 색칠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색칠하고 내가 붓칠을 가버린 것은 그냥 실격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실격이에요. 근데 요 튄 거, 뭐 튀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8번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긴장과 초조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원명 짜까짜까짜까 하면서 요것을 그냥 특히 물티슈 가지고 이렇게 샥샥샥샥샥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물티슈 나도 모르게 합니다. 안 할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특히 원매 소리가 나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그냥 안 몰 때 하면은 또 감독관 모르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원매하면서 요것을 이렇게 샥샥샥 지우고 있으면 감독관 네. 뭐 하셨어요? 복원 작업을 하고 계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실격입니다. 죄송하면 집에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네버 좀 이게 붙이란 거 말고 이렇게 떨어뜨린 거나 흘리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들은 그냥 놔둬보십시오. 그냥 복원적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부분에서 그냥 점수 까면 됩니다. 40점 까면 돼요. 그래서 40점이 큰 점수니까 그렇게 됩니다. 6번 공정별 작업이 완료되는데 누락 부분에 도장을 실수 다 했어요. 이제 하나 그다음 버티 작업 삽하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해버렸네. 그때 가서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면은 실격입니다. 뭐 지급된 재료 외에 재료를 사용한 경우 이건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8번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시험 중 이동 조색 작업 등의 붓칠 작업이 아닌 사유로입니다. 붓칠을 아예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것이 아닌 사유로입니다. 아닌 사유로 도료 등의 흘린 부분이 선의 굵기 5 곱하기 100mm 이상이거나 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것이요 10cm 그냥 100mm 하는데 상당히 10mm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요 폭이 5mm 이렇게 쭉 그냥 그렇게 될 경우 놔두십시오. 그냥 놔둬버려요.
때로는 10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튀어버려요. 튀어버렸습니다. 튀어버려요. 튀어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네, 집에 가세요. 실격입니다. 10군데 이상이면 된다고요? 실격. 이렇게 미만은 상관없다는 소리죠. 때로는 요거 다 모아보니까 10cm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 조그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지우고 다시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데 팀들 튀어요. 이렇게 튀어요. 튀어. 그래서 요거 10군데가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이제 오미 어쩔까 이제 오미 어쩔까 그러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냐, 물티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티슈에다 싹 했고 샥샥샥. 네, 감독관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집에 가세요. 네, 갑니다. 그래서 10군데 되면 그냥 뭐 감점 맞고 말지라고 차분하게 보실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유해를 갈 정도 뭐 도장 기능사에서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요구사항, 아까 요구사항 있죠? 과제 5, 1, 2, 3, 4, 5, 6 못할 경우 다 완성 못한 경우죠.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내에 다 완성이 못할 경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참 어쩔 때가 있냐면 막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뭐 5시간 남아갔습니다. 6시간 남았습니다. 감독관은 이야기합니다. 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손은 달달달달 떨립니다. 네, 요럴 때더라도 차분하게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덜 말라도 괜찮습니다. 덜 말라도 감안해 줍니다. 그러나 완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덜 말라더라도 좀 삐뚤빼뚤하더라도 5mm 조금 안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냥 쓱쓱쓱쓱 얼른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완성이 중요합니다. 완성이 중요합니다. 자, 조색 견본 또는 지정색과 현저하게 색상이 다르다고 모든 감독에게 인정하는 경우 조색 견본입니다. 지정색 아침에 나눠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눠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감독관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만들 수가 100%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다시 만들어라고 하면 못 만듭니다. 단지 비슷하게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예 다른 색이다, 아주 현저하게 다를 경우, 그렇죠? 아주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렇다는 소리죠. 자, 12회 문제의 도면 치수 부분 합계 플러스 작품과의 오차가 5mm입니다. 이 허용 범위가 5mm라는 소리죠. 5mm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mm, 플러스 5mm 이상 이 경우에는 오작이라는 거죠. 문자의 배치, 크기 등에 적용하되 문자 도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말은 뭐냐? 과제 3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 여기요. 건축은 보십시오. 이거 135에 100. 이 안에 박스에다가 글씨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강목으로부터 50, 옆으로부터 50을 띄운 상태에서 135에 100이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요거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56mm다. 얘가 떨어진 것이 45mm다. 40mm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왕 나온 김에 트레이싱 페이퍼지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트레이싱 페이퍼지가 약간의 여유가 이렇게, 아까 빈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빈 공간에서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대로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들어서 갔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요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나는 여기 분명히 50, 여기 띄었지, 여기 띄었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그냥 갔다가 딱 대고 그냥 갔다가 갑니다. 이제 긴장한 게 그러겠죠. 긴장한 게 그럽니다. 초조하고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시험 보러 가신 분들한테 이걸 잘라버라 합니다. 잘라버라. 공부를 잘라버라. 그리고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재보고 해라. 치수를 4번 정도는 3세판이 아니라 4번 정도를 4번입니다. 4번 정도를 확인해라. 뭘 확인해라? 치수를 확인해라.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치수입니다. 치수 싸움입니다. 치수 싸움. 그래서 문자 도안에는 적용까지 안 당했죠. 문자 안에는 뭐 글씨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박스가 이게 135에 100인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조금 쪼깐하게 쪼깐하게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했다 해도 감점이죠. 그냥 실격은 아닙니다. 문자 전반적인 배치 및 학생들은 평가할 뿐이지 실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135에 100 넘어가거나 여기 아까 50이라 했죠. 이쪽이 50이라 했죠. 50이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안 된다는 소리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실수를 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 보이죠. 그래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요. 수성 페인트 그라데이션 도장 실격 기준입니다. 도색 작업 시 페인트가 혼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라데이션은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합니다. 수성은요, 다시 이제 가장 상식인데 주 베이스가 뭐냐면 백색 페인트입니다. 백색 페인트죠. 베이스 페인트입니다. 에다가 플러스 착색제를 혼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그라데이션에 이거 흑색이죠? 요 부분 이제 흑색도 이제 흑색인데 요 흑색은 그냥 말 그대로 흑색 착색제가 있습니다. 착색제 하나만 덩그러니 해서 컵에다 넣어서 이렇게 컵에다 넣어서 얘를 갖다가 칠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가요? 얘는 정확하면 혼합한 거 아닙니다. 얘는 잉크죠. 그냥 잉크. 착색제.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소리죠. 페인트가 혼합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혼합 정확하게 하신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아마 시험 보신 분들, 그 전에 시험 보신 분들은 그 상관없는데, 이 3분의 1 가격입니다. 3분의 1. 가로, 세로 3분의 1 등 간격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 경우. 그전에는 요거 3분의 1, 요거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그냥 적절하게 눈에 그냥 봐서 적당하게 너무 과도하게 그냥이 하나 크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하네 할 정도면 괜찮아 현재하지 그 표현을 현재하다 그랬는데요. 그 정도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막 서로 막 논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상반기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요 등 간격이 3분의 1 그 등 간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아까 5mm 이상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 3분의 1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쓴 겁니다. 주어진 도면과 시험 문제가 상이한 건 당연하게 이건 실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활용할 수 없다고 감독을 인정한 경우 그런 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실격입니다. 실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실수가 이런 실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찾는데요. 현장 시험장 가시면 이런 재료를 줍니다. 지급 재료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는 합판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연마지는 개인당 나눠줄 겁니다. 120, 220, 320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3장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요. 자, 120, 220, 320들을 가장 3장에서 나중에 다 하신 다음에 작품과 함께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다 씁니다. 이건 각각 나눠준 것이 아니라 백색, 흑색, 황색, 청색 이거 다 있습니다. 시험장에 각자 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색한다 그러면 적색, 황색, 청색 일반적으로 백색 뭐 이 정도 섞어서 만듭니다. 보통 물론 뭐 흑색 넣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뭐 엿먹어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요 뭐 3가지 정도에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색 베이스에다가 얘를 착색됩니다. 선생님들 얘를 이가 페인트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쯤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바인더는 거기 다 써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 할 거 있습니다. 얘가 바인더가 흰색입니다. 백색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백색이라 그러고 여기도 백색입니다. 백색이고요. 또 뭐냐면 요 백색 레커드 여기도 백색이에요. 레커 서페이스도 여기도 백색입니다. 자, 하나, 둘, 셋, 4개가 다 뭐예요? 다 백색이단 말이죠. 가끔 가다가 물론 거기에 써졌습니다. 이렇게 막 이거 바인더 이렇게 통에다가 바인더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때가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긴장돼갖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뚜껑만 이렇게 보다가 요거 백색 똑같네? 흰색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갖고 칠해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가끔 시험 제가 관리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헷갈린다. 막 시험장에 왔다 갔다 막 옮겨버려요. 막 그래서 헷갈린다 그러면 요것들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레커 서페이스를 칠할 대목이 됐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관리원 선생님 계십니다. 각 시험장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물어봐도 됩니다. 다른 거 뭐 요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시험 문제에 관해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요것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나멜 페인트는 흑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에나멜 페인트 흑색이지만 여기도 흑색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잘못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험장에 다 있는 겁니다.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개인 준비물은 각자 다 약간 취향이 달라고 교육기관도 다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특별하게 아까 설명한 건 지그나든지 만들어진 공구가 아닌 자기가 어떤 공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셔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것들을 전부 브리핑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강의 때는 같이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